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1일 한치의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유명 대학의 정시 모집에 반도체 관련 학과와 컴공과 1차 합격자 전원이 등록을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입시 서열 최상위는 의대이고 의치, 한약, 수로 불리우는 의학 계열은 대입 지원 단계에서 자연계열 최상위 선택지가 된 지 오래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학원가에서도 초등학생의 의대 준비반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이공계 인재 양성을 무색해하고 미래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의학도 중요하지만 미래 대한민국의 100년 후를 생각한다면 아찔하지요. 다시 한번 인구 정책이나 교육 정책, 산업 정책을 돌아보면서 미래를 논의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중견 IT 업계 대표이신 타이거 컴퍼니의 김범진 대표 모시고 IT 관련된 특히 2013년도에 핫한 IT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범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너무 바쁘셔서 지금 아슬아슬하게 스코인하셨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질문부터 먼저 좀 드리고 싶은 게 뭐 대우처래요. 데이터 바우처 산업. 참 영어가 많이 들어가니까 발음이 좀 어려운데 데이터 바우처 산업 지원 사업 공급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뭡니까? 아, 네. 기업이 이제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의미 있는 데이터로 가공하거나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업에서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기 위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과학기정통부에서 데이터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네. 그 지금 자막에 나오시는 거 보면 좀 설명 좀 잠깐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우리 좀 올려봐 주실래요? 좀 보시면서 요즘 시청자들한테 이런 사업이라는 걸 쉽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네, 여기에 이제 보시면 크게 공급 기업이 있고 수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데이터 산업진흥원의 공급 기업들, 저희처럼 공급 기업들은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공급 기업 풀에 등록이 되면 수요 기업들한테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 공급 기업 중에 어디로부터 데이터 가공 또는 그 판매를 이제 그러니까 살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공된 데이터를. 그래서 수요 기업으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선정하는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비용을 정부에서 대신 제공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주로 수요 기업이 될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모든 기업이 다 대상은 아닐 것 같고 이런 기업들이 하면 좀 유리하거나 뭐 그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데이터를 가공해서 그 본인의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기업들. 물론 제약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이든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심지어는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 또는 이제 뭐 공공구매 그 쪽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중요한 거는 선정 기준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본인의 어떤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어떻게 비즈니스를 확장할 거냐, 네네 그런 거에 포커스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업종은 그렇게 제한이 없는데 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하는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 하는 업종이 적정한데 그렇죠. 그리고 소상공인도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큰 음식점 같은 데들이 우리가 이 데이터를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다든가 뭐 그런 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같은데요. 근데 지금 제가 사실 대본 없는 질문 잘 드리는데 제가 서두에도 의대가 지금 최상위 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뭐 지금 초등학교에도 학원가에서는 초등학교에도 의대 입시반이 생겼다요. 4학년부터 시작하고 뭐 중학교 1학년부터 늦는다 뭐 학원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봤는데
사실은 이제 자녀분도 공대를 다니시죠. 네네네. 예. 어떠세요? 솔직히 IT를 하시고 이런 우리 공적 그러니까 관련된 공공 그러니까 공업계통의 일을 어떻게 보면 네네네. 이공계통이라고 해야죠. 이공계통 일을 네네네네. 하고 계시고 자녀분도 갔는데 이게 그 정부에서는 이런 데이터 바우처 사업 같은 걸로 막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람들은 정작 의대를 가려고 그래. 이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저희 뭐 사회가 네. 돌아가려면 당연히 네, 그렇죠. 네. 의사님들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지나친 과열은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결국은 미래 사회는 과학을 기반으로 또는 기술을 기반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요즘 이야기하는 로봇이든 예, 그렇죠. 자율주행차든 예, 그렇죠. 또 거기에 그 기반이 되는 AI 그렇죠. 산업을 중심으로 진화 발전하게 될 텐데 여기에 이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도 좋은 머리 좋은 인재들이 예. 너무 의대 쪽으로만 치중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의대를 많이 가는 것 같아갖고 우스갯소리로 엊그저께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는 어디냐 그랬더니 서울대다. 네네.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그런 분을 듣고서 저도 좀 씁쓸했습니다. 자, 제가 또 이제 보다 보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이제 출연해 주셨을 때도 말씀해 주셨던 게 있는데 공공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요. 여기에서 무슨 보안 인증을 받았다는데 이게 영어로 CSAP? 이 CSAP가 뭐예요? 이게 영어 이 약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전문가 사실 그쪽 분야에 모르시는 분들은 야 보안 인증이 그냥 보안이지 뭐 CSAP 뭐 이렇게 복잡해 그러시거든요. 네. 이거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네네. IT 용어들이 약자가 많아서 예. 이제 어려우신데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서비스의 약자입니다. 크라우드 서비스 어프로브드 뭐 예. 프로그램인지 예. 프로모션인지 예, 그런데요. 네네. 아무튼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우리나라 크라우드 산업을 발전 시켜야 되겠다,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가장 이제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안전성 확보거든요. 보안 문제. 예. 그래서 안전하게 이걸 쓸 수 있느냐 없냐가 결국은 중요한 이제 또 확산의 관건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뢰해서 심사하고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기 써시다시피 시큐리티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이네요. 크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이라는 제도를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이 왜 중요하냐면 공공기관의 크라우드 서비스를 할 기업들은 반드시 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을.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공시장에 진출하는 관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공공 클라우드를 사용하려는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이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인증을 받아야 된다. 네. 사실 뭐 이번에도 보니까 이 보안이 중요한 게 LG U+ 고객 정보 유출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 있었던 사건으로는 어제 저녁에도 보니까 전남 지방 경찰청에서 그 해킹한 그 사람들 체포해서 처벌한 그러니까 기소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보안이 정말 중요하다. 고객 데이터 보안화 암호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진짜 개인적으로 이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뭐 보안 인증제가 이게 해외 사업자에게만 유리하다. 네. 뭐 이런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질문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정말 이게 뭐 해외 사업자들한테만 유리한 겁니까?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듣기로 기억은 이렇게 서로 개방을 해놔야지 우리나라 사업자들도 해외에 진출하기 좋은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어떻게 유리하게 개편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부의 정책 입안하시는 집행하시는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 할 수 없는 입장도 있고 또 그걸 함으로 해서 또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바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지금 이제 이 CSAP가 크라우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내용을 인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히 인프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프라 애저 예. 서비스라는 용어를 말씀드렸었는데 인프라 기업들이 우리가 아는 아마존, 구글, 예,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이제 해외 기업들. 예. 많죠. 예. 그리고 국내에서도 당연히 뭐 KT, 예. 네이버, 뭐 카카오 예. 등등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해외의 그 물리적인 서버가 해외에 있는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한테는 승인을 해주지 않았었어요. 아. 지금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올 초에 개정이 되면서 서비스의 어떤 보안 등급을 상중하로 나누고 하등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특별히 뭐 국가 차원에서 규정한 또는 정부의 어떤 그 정책이나 어떤 기획 업무에 내부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를 보관할 수 있게끔 해외 기업들한테 이제 오픈을 해준 거죠. 네, 지금까지 원천 차단을 했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게 다 오픈된 건 아니고요. 하등급에 한해서 그러니까 보안 등급이 낮은 업무,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그러니까 기관들도 이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국민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해외 그 인프라를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아하, 그 지금 제가 말씀을 듣고선 이해를 좀 해보니까 이런 거네요.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에 해외에다가 해외 기업들한테 오픈시켜준 거에 비판이 나오는 내용 중에 정리를 해보면 네네. 해외에 있는 기업들한테 다 해준 게 아니라 진짜 국가 기밀이나 국가 보안, 국가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제외한 그렇죠. 가장 보안 등급이 낮은 정도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은 보안 인증을 해주고 활용해라 해도 네네네. 좋다라고 네네. 이제 하는데 그거를 인증해 준 거 해주는 걸 이유는 상호주의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도 오픈을 해줘야지 우리도 다른 나라에 진출할 수 있다는 그렇죠. 차원인데 네네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홈페이지 정도다. 아, 네네. 아, 그죠. 홈페이지는 뭐 우리나라 누구나 다 들어가서 보는 거니까. 네네네. 아하. 이제 좀 그 이해가 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뭐 그 데이터 식민지화 뭐 이런 뉴스도 나오는데 그거 말 됩니까? 좀 이제 뭐 과장된 측면은 있는데, 그러니까 우려스럽게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등급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등급 예. 또는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그런 모든 게 제약이 다, 없이 개방을 해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잖아요. 예, 예. 네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 측면이 있어서 우려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산업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앞서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그쵸. 선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를 이미 다뤄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앞서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제 효용성을 따지고 본다면 또 기술적 격차를 줄여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호해 주는 것도 뭐 장기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기간 지금 앞으로 몇 년을 보호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개방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이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시는 분들은 막 일단 물꼬를 좀 터준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반발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에 비해서 기술력이 예를 들어서 그 클라우드망 관리한 거 이런 거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네네. 뭐 그거는 이제 뭐 개별적으로 다 사안별로 다른데요. 네. 기술적인 어떤 분야별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뭐 한 2, 3년 정도 또는 그 이상 격차가 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빨리 이제 그 수준을 따라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이런 인프라 서비스를 아예 다 차단시켜 놓은 상태예요. 아, 예, 그래서 중국 내부의 알리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만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비스, 저희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티그리스가 중국에 서비스 하려면 알리클라우드에 저희 서비스를 올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마존이나 예, 뭐 KT나 네이버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를 그대로 중국에서 쓸 수가 없어요.
네, 그 문제가 결국은 이제 뭐 보호무역 장벽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그렇죠. 예, 장벽으로 그 방어만 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하하, 지금 저희가 그 준비된 자료를 보니까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2022년도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 CSAP가 한국 무역의 장벽 사례로 지적됐다. 네, 네. 아, 그래 이런 것들도 무역과 관련된 거 아주 중요한 걸로 지적이 되네요. 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IT 산업이 지금 뭐 조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크라우드 산업 자체가 지금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성장을 해서 뭐 대략 한 760조 760조요. 네.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산업을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하는 입장에서는 네.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막는다. 그게 이제 확산된다. 중국처럼. 그런 다음에 심각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하. 네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배터리 산업 이야기도 좀 갑자기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막아버리니까 미국 정부에서 아 중국 배터리 들어오지 마, 뭐 중국 거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이런 서로 상호주의 무역에서 딱 그렇죠. 막혀져 네네. 버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그 우리나라 그 클라우드 사업 하시는 분들 이제 사업자 이제 우리 그 타이거 컴퍼니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사업 하단의 사업자이긴 하지만 그 네네. 하단의 사업자들은 뭐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하위 보안 등급 정도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영향이 그렇게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영향이 뭐 크지 않고요. 네. 크지 않은데 오히려 지금 그 글로벌 인프라 위에 서비스하고 있는 사스 기업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네. 중심의 기업들은 이중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담이 오히려 이중이요?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왜 이거- 그러냐면 네. 지금 국내 인프라 위에서만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허용이 네.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아마존에서 서비스하고 있던 그 소프트웨어를 국내 그 통신사에 네. 국내 그 인프라 회사에 올려야 됩니다. 아. 그럼 이중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지금 사스 기업들은 또 다른 사실은 이슈화가 안 되고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CSAP가 계속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이유가 예. 소프트웨어 기업들 입장에서의 이제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안을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망 분리, 그러니까 네. 서버도 분리하고 네. 네트워크도 분리하고 네.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야 된다. 예. 그래야지 안전하다. 예. 이런 이제 망 분리 정책 또는 이제 물리적인 서버 분리 정책이 핵심인데 그렇게 되면은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의 어떤 그 사상이 위배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버를 공유하고 그렇죠. 그렇죠. 망을 예. 공유해서 글로벌하게 서비스하기 위한 건데 예. 그거를 이제 막아버리니까 예. 오히려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는 그게 큰 이슈인 거죠. 오히려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지금 이거 우리가 보도에도 안 나오고 잘 네. 관심을 안 갖지만 사실은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은 망도 완전히 물리적으로 다 분리하고 해야지 그게 제일 안전한데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쪽으로 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하면서 클라우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랑 같이 쓰자는 건데 네, 그렇죠.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서로 모순이 돼서 충돌이 되는 거네요. 네. 이게 갑자기 우리 코인 얘기, 블록체인 얘기하다 생각나는 게 블록체인도 보면 전부 다 탈중앙화하자고 그랬는데 실제 거래소는 전부 중앙화돼 있어. 네, 그렇죠. 야, 이런 우리가 또 모르는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면서 그 뭐 보안 관계도 잘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시 보안은 뭐 따로 뛰어나야지 제일 안전한 건가요?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의 소지를 뭐 가장 제거, 줄일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인터넷 세상은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세상이고, 그러면서 생기는 안전을 확보하는 대신 어떤 그 정보 공유의 힘을
약화시키는 이런 또 트레이드오프 상황이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발생합니다. 네네. 아하. 지금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보안에는 뭐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 창과 방패식으로 진화 발전하고 있는데 예.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보안은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제로 트러스트 방식이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방식을 계속 이제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국내에서도 아직은 완전 초보 단계지만 그런 이제 진화된 보안 방식을 검토하고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하. 아, 미국에서 하는 방식이 제로 트러스트요? 네네. 그 어떤 방식이에요? 그건 대충 대략 설명 좀 부탁드리면. 이제 망 분리로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예. 점점 이제 진화하는 이런 환경 내에서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는 허용된 그 사용자, 허용된 그 어플리케이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백신 뭐 맞아가지고 예방하는 것하고 또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미 인증된 사용자와 인증된 서비스만 쓸 수 있게끔 항상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종단 간의 네트워크 보안 위주였다고 하면 이 실제 처음에 인증만 하고 나면 끝나버리거든요. 중간에 어떤 놈들이 돌아다니든 돈케어식인데 그러지 않고 계속 추적 관리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인증된 사람만 쓸 수 있도록 한다. 네네. 뭐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말씀 여기까지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